요새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전해드릴 때는 뭐 마이너스, 최저, 하락, 뭐 역대 최대 뭐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우리나라 산업 생산 큰 폭으로 위축됐고요. 소비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도 6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간 거라는 진단까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조동근 명예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려했던 설비 투자는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뭐 산업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또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표들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좀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분명한 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비관은 좀 버려야 되지만은 현실을 지금도 보면은 직시하지 않고 뭐 펀더멘탈 얘기하고 좀 전망은 그래 나쁘지 않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러고 지금 이제 9월 이제 산업 생산 동향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향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동행 지수로 이제 판단하는데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생산, 소비,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투자는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는 하는 스팟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SK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이제 증설을 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투자 실적에 잡혀서 그런데 그래갖고 지금 말씀한 대로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이죠. 그러니까 동향이니까 전년이 아니고 전월 대비해서 2.9%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팩트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하면은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투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반짝 상승했지만은 네. 전월 대비고 전년 대비하면은 지금도 마이너스 19%나 돼요. 설비 투자가. 그리고 건설 기성은 아주 나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말씀하셨는데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리고 소비는 좀 묵직해서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인데 네. 이것이 2.2% 전월 대비 하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아픈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소비, 투자가 나쁘죠. 그리고 이제 생산도 좀 나쁜데 소비가 2.2% 전월 대비. 이거를 우리가 조금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오늘 또 발표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인데요. 지금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네. 하는군요.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교수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따져보니까 2%나 올랐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가계 부담도 커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1%를 기록한 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는데요. 13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선 겁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토마토와 파가 40% 이상 올랐고 무가 36%, 쌀이 24%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도 12%가량 올랐는데요. 석유류와 경유, 등유 모두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2.2% 올라서 전체 물가를 0.7%포인트 상승시켰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2.9%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은 또 둔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네, 물가 변동폭이 큰 농산물이나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은 1.1%로 전달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근원 물가인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0.9%에 그쳐서 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22.7%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증가한 549억 7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월별 수출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역 흑자는 65억 5천만 달러로 8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살펴볼 내용이 네. 이제 동행순환 변동치 또 선행순환 변동치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이게 각각 6개월, 4개월 연속 하락했단 말이죠. 그 조금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이제 우리가 생산, 소비, 투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 지수는 이제 내다보는 거니까 소비자 기대를 우리가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조금 좀 각도는 좀 다른데 네. 이게 이제 별개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요. 대개 이제 이게 선행은 뭐냐면 현재 동행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별개로 가기는 어려운데. 네. 이제 만약에 이거는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동행이 별로 안 좋지만은 전망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희망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행 지수 그러니까 그 동행 지수 6개월에 나빠지고 예. 선행 지수 4개월 나빠지기 때문에 양쪽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그러고요.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보면은 이제 그 하강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못을 받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조 지표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보면은 이제 투자도 보면은요.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면은 이제 결국 현금 보유가 좀 줄거든요. 기업에서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얼마만큼 보유하느냐. 이건 이제 투자를 좀 유보하고 미래를 좀 불확실하게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수동적으로 조금 경제를 해석한다는 건데 2분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좀 늘렸어요. 네. 그리고 또 2분기에 투자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같이 묶어서 보면은 이제 경기 하강을 우리가 뭐 딱 단정 짓기는 좀 뭐하지만은 분명한 신호다. 따라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이제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건가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현 경기라든지 앞으로 전망치가 그렇지만 뭐 예. 그렇죠. 근데 뭐 세계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거는 맞는데 네네. 우리만 뭐 유독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 이제 팩트를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세계 성장률 평균을 못 쫓아가요, 사실요. 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은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조정을 좀 받지만 거기도 증시가 뭐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 전망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만 사실 더 나쁜 거는 확실해요. 네, 그래서 세계가 다 나쁘니까 우리도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행 지표만 갖고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정부 공식 입장으로 경기 침체를 아직 뭐 인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선행 지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뭐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좀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는데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나쁘면은 경기 하강 국면을 경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 뭐 하강에 들어왔다라고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좀 너무 좀 요새 보면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비관을 위한 비관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또 낙관을 위한 낙관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강도예요. 필요한 때 필요한 양의 어떤 이제 충격을 주는 건데 그 실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조금 뭐 이렇게 펀더멘털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은 6개월, 4개월의 어떤 이제 그 순환 변동치가 나빠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이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정부와 현장의 온도차가 크긴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올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0%대 성장세란 말이죠. 이대로라면은 4분기 성장률이 뭐 0.82%가 넘어야지만 전망한
그럴 거예요. 2.7%가 가능한 건데 이게 뭐 어떨까요? 예. 전분기 대비죠. 그래서 0%대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0.5%씩 하면은 4, 5, 20, 2.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0.6, 0.6이 됐기 때문에 2.7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고 네. 그걸 달성하려면 이제 4분기에 0.8%,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힘이 겨울 수 있어요. 그래갖고 2.7은 우리가 좀 일부 낮춘 거거든요. 처음엔 3.0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좀 내려와서 2.7까지 이제 마지노선이 좀 됐는데 그 마지노선도 조금 사실은 힘에 겹다. 그 마지노선을 지키려면은 4분기에 0.82% 전분기 대비 성장해야 되는데 직전에 0.65를 했거든요, 우리가요. 네. 따라서 그걸 보면은 2.7%를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예,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얘기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게 좀 정확한 어법이에요. 네. 최근 증시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제 뭐 정부와 네. 현장의 이 온도차가 이런 데서도 감지되고 네, 있는데 그렇죠. 네. 증시라는 게 뭐 이제 앞선 그런 것들 다 선반영하는 그렇죠. 특성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그렇죠. 증시의 급락만 봐도 네, 그렇죠. 대내적인 대외적인 우리 그렇죠. 경제에 대한 이 펀더멘털에 그렇죠. 대한 시각이 근데 뭔가 뭐- 좀 레벨 다운이 돼 가고 지금 있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느낌이- 대로 증시는 거울이에요, 거울이요. 잘 네. 비춰보는 거예요. 실물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실물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럼 내가 생긴 대로 거울에 비칠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러니까 이제 실물이 나쁘다는 것이 반영된 거고요. 증시는 약간 좀 리딩하는 게 있어요. 네. 전망을 갖고 우리가 증시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하강 국면을 좀 더 서포트하는 하나의 이제 보조 지표로서 이제 증시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매력적이면 들어오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좀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둥지를 틀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좀 증시가 좀 호황이었죠, 사실. 그래갖고 개미들께서 개인 투자자들 말씀이시죠? 예, 네. 개미들께서 많이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지금 다 상처를 입고 나와요. 팔 하나 잘라지고 다리 하나 끊어지고 이런 이제 뭐 개미를 치면은 이제 네. 은유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손절매도 있을 거예요. 개인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빚을 얻어서 산 사람들이 이제 빚이 이제 압박 들어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실물 나쁜데 더 나쁜 어떤 덮치는 어떤 그런 증시의 불황입니다. 이거를 직시를 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파장이라든지 타격이 더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지 좀 않을까요? 아주 아픈 데를 지적하셨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타이밍을 금리- 놓쳤다는 말씀이세요? 놓쳤죠. 분명히 놓쳤죠. 그건 뭐냐면요. 금리 올리는 게 인기가 있질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리 올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렇죠. 뭐 맨날 무슨 가계부채 터진다, 무슨 뭐 증시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판단해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미루다 보니까 솔직히 부동산도 유동성 장세에서 기인한 게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증시도 많이 이제 뭐 거품이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은 저 부풀려진 것도 저금리예요.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려면은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은 이제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저금리는 분명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번 더 올리면은요. 한 번 더 미국이 한 번 더 완클릭하면 우리나라하고 1.0% 포인트 차이가 나요. 네. 그럼 그거는 다 썰물처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방어하려면은 우리 돈이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돈의 값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금리는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실기했다. 그래서 이주열 우리 총재께서 너무 좀 죄송합니다만 좌고우면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도 보면 그래요, 사실이요. 부동산 세금 갖고 안 돼요, 보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11월 달에 이제 안 올리고 그러면은 12월에 미국이 올리면 1.0 썰물 증시는
100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네. 뭐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근래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35, 6% 정도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지탱되는 게 증시예요, 지금요. 만약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 보세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11월 달에 좀 힘들더라도 좀 인상이 맞고요. 그리고 금리를 좀 올린다 하더라도 투자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지금요. 그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갖고 투자를 할까 말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는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들어갈 때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합창에서도 딱 해주면은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휘자가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해서 좀 0.25를 클릭을 해서 미국하고 금리 차이를 더 이상 벌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이야기를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 지금 경기 침체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470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짜서 지금 국회에 내놨습니다. 이제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적극적인 재정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고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그걸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욜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면요.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요. 그렇게 해서 경기 꾸르고 가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이 정부 끝나고 나서 국간이 비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이고 하는 어떤 살림살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돈 안 들이고 하는 살림살이 바로 뭐냐면 기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지금요. 지금 SOC 같은 거 좀 너무 깎아가지고 좀 경기 침체되는 게 더 좀 그러는데 또 그건 또 안 늘려요, 도대체. 지금 SOC를 갖다 안 늘리는 게 무슨 철학입니까, 도대체 그게?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죄송하지만 고집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냥 또 편견일 수 있는 거예요. SOC 줄이면서 예산 많이 늘리죠. 지금 470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보면 상당한 정도 낭비가 있을 겁니다. 그 낭비를 줄이면은 그 낭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주머니에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개인 주머니에서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수요 견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경제 경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좀 470조? 그럼 내년에 500조 되겠네요. 뭐 그거 어떻게 그거는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이요. 돈 안 들이는 가장 부양책이 뭐라 생각하세요? 바로 규제 완화예요. 지금 혁신성장 말하시죠? 하지만 말만 하세요, 말만. 그래서 우리가 뭐래? 구두선이다 그거죠, 구두선. 그럼 도대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규제 완화 다 기득권에 부딪히잖아요, 보면요. 기득권을 넘어서는 게 혁신이죠. 그걸 못 넘어서고 예산 늘린다? 무슨 뭐 협조 요청한다? 넘어갑시다. 내년에 어떻게 하죠, 보면요. 올해만 살고 내년에 우리가 문을 닫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이때는 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경청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섞어 끓이는 찌개가 아니라 샐러드가 가지런히 정렬될 때 아름답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뭐 협조를 갖다 구하고 우리가 갈 테니까 뒤를 밀어달라. 이것도 좋지만 다른 쪽의 생각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리더십입니다. 네. 팔로우미 그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잘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큼 전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냥 뭐 폐기라는 말을 뭐 좀 예. 너무 자극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소득 주도 성장을 좀 성찰하라 이런 정도로 좀 얘기를 좀 세련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폐기 뭐 그거 무슨 이 자동차 무슨 뭐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도기 때문에 성찰이라는 얘기 좀 훨씬 더 좀 부드럽고요.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성공한 나라 한번 있으면 좀 예를 좀 들어서 알려주세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뭐 그런 거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이 말이죠. 그좀 믿어달라. 체질을 바꾸는 중이다. 체질을 바꾸는 중이다라는 건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체질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다이어트 하듯이 구조 조정을 하고 힘이 들더라도 경쟁력을 갖다 높이는 건데 소득 주도 성장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 최저임금 올리는 거거든요. 무슨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요. 일종의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퍼퓰리즘에 더 가까운 거죠.
따라서 용어를 좀 잘 쓰자고요. 절대로 체질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고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해라라고 또 여당의 또 자존심을 긁을 필요도 없어요. 좀 성찰하세요, 제발요. 그러고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 사례를 조금 제시하세요, 국민들한테. 어느 나라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그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두 김앤장의 교체설이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고 이미 다음 차기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 코멘트. 저는 뭐 거의 관심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뭐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말씀한 대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과연 우리한테 맞냐, 맞는 옷이냐, 예? 이게 지금 맞는 옷이냐를 한번 성찰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사람을 좀 넓게 쓰세요, 넓게. 예? 지금 가장 그 바보가 뭐냐면은 이제 네. 그냥 그 아주 운동장을 좁게 쓰는 거예요. 그럼 축구 지잖아요,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넓게 안 쓰고 해플라인을 넘어가지 말지, 그럼 우리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넓게 쓰시고, 그리고 좀 반대 의견도 좀 경청하시고, 단 장하성 그다음에 김동연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하게 뭐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저는 뭐 이제 인물 예, 자체에 예, 대한 예. 평가보다는 네. 성찰을 얘기하셔서 성찰은 하셔야 돼요. 경제수장의 교체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제 철학들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변화의 그렇죠. 조짐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변화의 어떤 수단으로서 인사의 어떤 이제 뭐 경질보다도 경질도 좀 거친 얘기인데 경질은 뭐 이렇게 잘라서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선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영을 새로 짜가지고 좀 새로운 모색을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동근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